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기초를 다루는 처음부터 따라하기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의 어떤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 앨범 기능입니다. 돌잔치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 사진 슬라이드 쇼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이 슬라이드에다가 일일이 사진을 넣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사진 앨범 기능입니다. 사진 앨범 기능은 삽입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그룹의 사진 앨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진 앨범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사진 앨범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 삽입 파일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새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강의안 중에서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강의안을 이와 같이 이미지로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모든 이미지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진들이 들어가게 되고 클릭을 해 보면 오른쪽 부분에 이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9번부터 11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1번부터 8번은 밑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것에 이제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시고 이 순서를 바꿀 것들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두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활성화가 되고 제거가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제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이동하려면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맨 위에부터 1번부터 이 9번이 앞에 배치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만약에 필요 없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고 제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제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을 보시면요, 이걸 흑백으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다양하게 색상 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앨범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걸 슬라이드의 맞춤이나 여러 개, 하나의 슬라이드에 2개 이상의 이와 같은 사진이 들어가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레임 모양이 있죠. 이 프레임 모양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모서리가 둥근 모양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2개가 아니라 슬라이드의 맞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이미지들이 추가가 되면서 슬라이드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 기본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16대 9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대3 비율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표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와 같이 조정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화는 잘리더라도 이 슬라이드에 꽉 차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맞춤하면은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서 맞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화를 해서 이와 같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잘 슬라이드마다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응용을 하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같은 경우가 다른 컴퓨터에 해당 글꼴이 없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들을 모두 이미지로 저장하고
이와 같이 사진 앨범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어떤 보내는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삽입 탭에 있는 이미지 그룹의 이 사진 앨범의 기능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면 이 삽입 탭의 이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항목하고 3D 모델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들이 나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아이콘이 있다면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아이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콘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리기 개체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기 개체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형 서식을 이용해서 도형 채우기 색상들도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각각의 아이콘들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3D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3D 모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온라인 3D 모델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은 모델이 나열되고 이 개체를 선택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이 있죠. 요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즉 움직이는 3D 모델이고요. 자, 이런 기호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강아지를 넣고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3D 모델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이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보시면 이런 회전 조절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한 상태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요, 이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전하는 대로 이와 같은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개체들을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3D 모델 기능입니다. 바로 상위 버전의 파워포인트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삽입과 관련해서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표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영상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으로 뭔가를 보낼 때 강사라든지 발표자의 얼굴 이런 것들을 같이 오른쪽 하단에다가 또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삽입 탭에 있는 카메라 기능에서 카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사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화면을 어디를 비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오를 넣게 되면은 카메라 맷 형식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해제하게 되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테두리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 및 스타일 부분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떤 촬영용 이미지나 촬영용 영상을 만드실 때는 바로 이 카메오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파워포인트 상위 버전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 쇼 진행될 때 화면을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은 바로 이 전환 탭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이 밀리면서 화면 전환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환 효과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 옵션이 있어서요. 이 방향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타이밍 부분이 있어서요. 이 화면 전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하실 때는 마우스를 클릭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다음 시간으로 해서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와 관련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전환 탭인데요. 이 전환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실 때 화면이 넘겨지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마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밀어내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려면 이 전환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한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전환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세히를 선택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밀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래쪽에서 위로 밀리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방향은 오른쪽에 있는 효과 옵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민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서로 선택해 주시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 전환될 때 바로 왼쪽으로 밀리는 듯한 이런 효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효과를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오른쪽의 타이밍 옵션에서 모두 적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지금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화면 전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에 이와 같은 효과가 적용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화면 전환할 때 이와 같이 어떤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할 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정 시간에 자동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다음 시간 후 이런 설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바로 이 모핑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핑은 이 어떤 도형이라든지 텍스트 같은 경우에 그 텍스트가 변화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형식을 우리는 모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텍스트로 모핑 전환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한번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고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키워줍니다. 자, 그럼 이런 글자가 들어갔고요. 다음 페이지에다가도 한번 똑같은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정렬 그리고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키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모핑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핑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동일한 형태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홈 탭에 가보시면 이 편집 그룹에서 이 선택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창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 텍스트 박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행복이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똑같은 이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 박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그리고 뒤에 있는 슬라이드의 모든 이름이 똑같이 동일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핑 전환을 하려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제 모핑 전환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도 행복이란 글자가 있고 두 번째에도 행복이란 글자가 있죠. 자, 이 행복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모핑 전환을 할 텐데요. 자, 모핑 전환할 슬라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죠. 자, 여기서 모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 옵션에서 개체는 텍스트 상자에 모핑을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글자에 모핑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면요. 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글자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지만 모핑 전환을 효과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행복이라는 글자가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핑 전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핑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이 개체의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의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탭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 슬라이드 쇼 시작이 있고 설정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 시작에 보면 처음부터와 현재 슬라이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할 건지 현재 슬라이드부터 재생할 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게 바로 이 슬라이드 쇼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쇼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요. 이와 같이 슬라이드 쇼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원하는 대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 할 텍스트만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 만약에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겠다. 그럼 이와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재구성한 쇼 같은 경우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재구성한 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쇼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슬라이드 쇼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 설정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이 슬라이드 쇼 설정이 있는데요. 이 쇼 설정 대화 상자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보기 형식이라든지 옵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 표시에서 이 모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 슬라이드를 모두 재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작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구성한 쇼를 선택해 주시면 만약에 재구성한 쇼들이 있으면 여기에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재구성 쇼만 재생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전환에 대한 옵션들 그리고 모니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모니터를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발표자 도구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에 보여지는 부분이 모두 다 슬라이드 쇼의 부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발표자 도구가 뜨게 되고요. 보여지는 면은
바로 빔 프로젝트에서는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자, 발표자 도구를 사용했을 때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빔 프로젝트로 보여지는 화면인 거죠. 자, 이제 발표자 도구 화면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바로 발표자 도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간이 나타나게 되고 이 슬라이드에 지금 재생 시간이 이와 같이 카운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펜 및 레이저 도구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슬라이드를 잠깐 블라인드 시키겠다 그럼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하면 되겠죠. 집중하도록 하고 다시 이걸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자막을 켤지 끌지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카메라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드에 지금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34개 중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형태대로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슬라이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발표자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런 슬라이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게 되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노트를 즉 메모를 남겨 놓으면 여기에 이제 그 노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강조점들을 보여지게 할 수 있어서 다음번에 어떤 슬라이드가 있고 내가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발표자 도구를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자 도구는 여러분들이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슬라이드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탭에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미리 연습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발표할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행 연습을 클릭하게 되면 이 왼쪽 상단에 녹화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시간이 카운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이만큼 발표를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카운트가 다시 이와 같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이와 같이 캐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총 슬라이드가 얼만큼 발표할 때 소요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 되면 이걸 닫기를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쇼에 걸린 시간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바로 이 전환 탭에 가보시면 이 다음 시간 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슬라이드를 넘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이 예행 연습 기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쇼에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자막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각 장애인들에게 뭔가를 발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자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슬라이드 쇼 탭에 있는 캡션 및 자막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자막 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음성 언어가 어떤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막의 위치를 이와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맨 아래 이렇게 오버레이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자막의 위치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표를 하면 어떤 자막 같은 게 안 뜨죠?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아이콘 중에 자막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자막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게 되면서 말하는 내용이 아래쪽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이 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으면 발표자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자막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막이 표시되게 하려면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서 자막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매번 자막이 표시되도록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항상 자막 사용을 체크를 해 주시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될 때마다 자막이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이런 슬라이드 쇼 기능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기능을 사용하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기 탭이 있습니다. 자, 그리기 탭을 가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기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펜을 선택해 주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삼각형을 그려 놓으시면은 지금 삼각형 모습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을 이와 같이 그려 주신 상태에서 이 변환 항목에서 잉크를 도형으로를 클릭하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도형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그리기 도구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기 탭을 잘 이용하시면요, 이와 같이 도형이나 글자, 수식어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파워포인트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파워포인트 기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쓰시면서 유용한 기능들이나 혹은 이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나 혹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